지금 당신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혹시 낯선 별에서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로스웨이 이후 수천 건의 목격담에 등장하는 그 큰 머리, 작은 몸, 가느다란 팔다리,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현대 과학자들과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다른 행성에서 온 게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지구에서 왔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물리학, 유전학, 그리고 전 세계 고대 문헌에 흩어진 단서들을 따라가며 그 충격적인 가능성을 추적해봅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 아마 SF 영화 속 번쩍이는 타임머신이나 소용돌이치는 포털 같은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꺼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공상소설 작가가 아니라 외계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아주 단순한 의문 하나였습니다. 왜 외계인은 항상 인간처럼 생겼을까? 두 눈, 더 팔, 두 다리, 머리는 크고 몸은 작지만 구조 자체는 우리랑 너무 닮아 있거든요. 광활한 우주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중력, 다른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문어처럼 생겼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온 가설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다른 별에서 온 게 아니라 1만 년 뒤에 지구에서 왔다는 거. 만약 인류가 그 먼 미래까지 살아남아 시간 여행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자신들의 조상을 보러 과거로 돌아올 이유는 충분하죠. 우리가 박물관에서 고대 유물을 들여다보듯 그들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몸이 바뀌면서 우리가 그레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간 여행 진짜 가능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판타지로 치부하시는데 사실 현대 물리학은 이걸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수식 노름이 아니에요. 실제로 GPS 위성이 이 효과를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오차가 생깁니다. 즉, 시간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물리 법칙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상상을 한번 펼쳐볼게요. 만약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우주선을 타고 달린다면 우주선 안에서는 불과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지구에서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단 몇 년의 여행만으로 서기 3000년에 도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우주 비행사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늙지 않은 채 지구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황당한 신화가 아니라 물리 법칙 안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벽이 하나 등장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주선 자체의 질량 때문에 실제로 그 속도에 도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이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예 공간 자체를 구부려버리자는 겁니다. 종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종이 위에 점 2개를 찍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선을 그으면 한참 걸리죠. 그런데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두 점을 맞닿게 하면 거리가 순식간에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웜홀의 개념입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물리학자 네이선 로젠이 처음 수학적으로 제안한 이 구조는 우주의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시공간의 터널로 연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14시간 걸리는 걸 지구를 뚫어린 터널로 단숨에 연결하는 것처럼요. 빛보다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달려야 할 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이죠. 외계 존재들이 광년 단위의 우주를 건너올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 웜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걸 타임머신으로 쓸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웜홀의 양쪽 입구를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면 두 입구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쪽 입구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면 그쪽 입구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죠. 그 결과 한쪽에서 들어가면 다른 시간대로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공간의 지름길이 시간의 지름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웜홀을 인간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빅뱅 직후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순간 자연적으로 생성된 원시 원홀이 우주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의 인류가 그 천연 웜홀을 찾아내고
이를 조작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연결하는 장치로 개조했다면 어떨까요? SF처럼 들리지만 이 모든 논의는 현재 물리학의 방정식 안에서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웜홀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 여행이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 문헌들 속에 현대 물리학이 설명하는 시간 지연 현상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거든요.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레바이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창조신 브라흐마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돌아왔을 때 이미 수백 년이 흘러 있었어요. 그가 알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여행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현상을 수식 하나 없이 이야기로 풀어낸 겁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부 우라시마 타로는 용궁에서 단 3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지상에서는 30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폐허가 됐고 아는 얼굴은 단 하나도 없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문명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고대 문헌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자 예레미야와 소년 아비멜렉에 얽힌 기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아비멜렉에게 무화과를 따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소년은 평소처럼 길을 나섰고 무화과를 따던 중 갑작스러운 괜음과 강한 바람에 휩쓸려 의식을 잃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비멜렉은 자신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도시의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선 군인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아는 얼굴은 아무도 없었죠. 혼란스러워하는 아비멜렉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자리를 떠난 건 62년 전 일이라고. 소년의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 졸았을 뿐인데 세상은 62년이나 앞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분석가들은 이 구절을 단순한 신화나 비유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하고 그걸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실제 사건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도 시간은 누군가에게 다르게 흐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흔히 외계인 하면 떠올리는 그 모습, 바로 그레이입니다. 크고 둥근 머리, 커다란 눈, 가느다란 팔다리, 작은 입. 1947년 로스웰 사건 이후 전 세계에서 보고된 수천 건의 목격담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외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인류가 앞으로 수백만 년을 더 진화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뇌를 더 많이 쓸수록 두개골은 커지고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할수록 팔다리는 가늘어집니다. 손으로 직접 음식을 씹고 사냥하던 시대가 끝나면서 턱은 작아지고 소화기관도 축소되겠죠. 진화 생물학자들이 예측하는 먼 미래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도와 그레이의 외형은 섬뜩할 정도로 겹칩니다.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자외선 차단을 위해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고 중력이 약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골격은 더욱 가벼워질 수 있어요. 결국 그레이는 다른 별에서 날아온 존재가 아니라 수백만 년 뒤 지구에서 진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울 속 미래를 보고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가설로만 머물지 않는 증언이 있습니다. 1998년 미국 공군 출신 엔지니어 빌 유하우스가 공개석상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에어리어 51에서 근무하던 시절 살아있는 외계 존재와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코드명은 제이 로드, 곤충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가졌지만 미군의 첨단 기술 개발에 직접 협력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미생물학자 댄 브리쉬가 등장해 자신도 제이 로드와 직접 교신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브리쉬의 증언에서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제이 로드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대재앙 이후 살아남은 미래 인류의 한 분파라고, 그 재앙을 피해 지하 깊숙이 숨어든 인류의 일부가 오랜 세월 빛도 없고 바람도 없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점 곤충과 유사한 형태로 변해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수십만 년을 살아남은 인류가 결국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증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류가 곤충과 닮은 형태로 변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놀랍게도 현대 유전학이 이 가설에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DNA의 약 절반은 트랜스포존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존은 일명 점핀 유전자라고도 불리는데 한 종의 게놈에서 다른 종의 게놈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의 경계를 넘어 유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정 곤충이 인간을 물었을 때 단순히 피를 빨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 일부를 인간의 몸속에 남겨두고 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유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환경 조건이 갖춰지면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대재앙 이후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찾아온다면 수만 년간 잠들어 있던 그 유전자들이 깨어나 인류의 외형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미 미래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류는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거로 돌아오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조상 구경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훨씬 절박한 이유입니다. 미래 인류가 극단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식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입니다. 뇌는 커졌지만 몸은 망가진 거죠. 더 이상 스스로 번식할 수 없는 종족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과거로 돌아와 아직 손상되지 않은 원형 유전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생체 실험과 유전자 채취 장면들, 그게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생존 프로젝트였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가올 대재앙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재앙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역사의 특정 시점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격담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사실은 미래에서 보낸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외계인과의 조우는 낯선 존재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자신의 미래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걸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의 과학은 상상을 현실로 바꿔왔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달에 간다는 건 미친 소리였죠.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시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미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했고 웜홀의 존재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열어뒀습니다. UFO는 먼 별에서 날아온 낯선 방문자가 아니라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미래의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하늘을 나는 존재들, 성경 속 시간을 건너뛴 소년, 에어리어 51의 제2 로드까지 모든 단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해답은 저 먼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외계인이라고 불러왔던 그 존재가 사실 수만 년 뒤에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이 가설,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